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6.1번 부분에서 Interest Sensitivity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바로 그 채권이 이자율에 얼마만큼 변동하는지, 민감한지를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duration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dur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이자율 변동에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dur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사실 그 정의를 살펴보면 뭔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du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만기가 있잖아요. 이제 투자자는 만기 때까지 가야 돈을 다 회수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는 음, 이게 중간중간에 채권이 쿠폰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쿠폰이 이제 재투자, 가만히 그거를 현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재투자가 그때 당시 시장 이자율로 이제 재투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결국은 여기 맥컬레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정의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채권이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이 현금이 회수되는 가중평균 만기를 요 맥컬레이 듀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요 맥컬레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듀레이션 앞에 맥컬레이가 붙은 거는 이제 맥컬레이라는 분이 요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맥컬레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채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만기를 가중평균 해놓은 거다. 그래서 가중평균 만기를 계산을 한 것이 맥컬레이 듀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되셨죠? 그래서 잠깐만 뒤를 가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컬레이 듀레이션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방식으로 맥컬레이 듀레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t 곱하기 라지 w의 t의 곱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여기 있는 t와 여기 있는 스몰 t는 뭐냐면, 이제 채권의 만기가 만약에 2다. 그러면 2년이다. 그러면 이게 1, 2 이렇게 가는 거고, 3년이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t가 이제 1, 2, 3, 4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W1, W2, W3도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WT는 또 뭐냐? 이제 이 WT는 뭐냐면 지금 분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채권 가격 계산되는 거 있죠? 채권 가격 계산되는 그 공식에서 이제 그 어떤 텀 하나 나누기 지금 P, 채권 가격을 한 거가 이 WT입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텀 나누기 채권 가격한 게 W1, 두 번째 텀 나누기 채권 가격한 게 또 WT, 이제 W3은 이제 세 번째 텀 나누기 채권 가격한 게 W3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식으로 W1, W2, W3이 쭉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잘 보면 이제 결국은 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맥컬레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채권의 가중 평균 만기를 알려주는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만기가 5년인 채권이 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쿠폰이 주는 채권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자한테 이 채권 투자한 금액이 다 회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적으로 5년은 아니고 한 4점 몇 년 정도일 거예요.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왜? 중간중간에 내가 받은 쿠폰이 또 재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서류상 물론 이게 어떤 그 채권 채무 관계상 만기는 5년이라고 했으나 채권자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점 몇 년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년인 채권이야. 중간 6개월마다 쿠폰 주는 채권이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이게 채권 채무 관계상 만기는 2년이긴 한데 채권자가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하는데 원금 회수하는데 얼마면 될 거다? 뭐 한 1.8 몇 년, 1.9 몇 년 정도면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T가 그렇게 1, 2, 3, 4 해가지고 라지 T까지 만기까지 가는 거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WT도 이제 또 W1, W2 해서 W 라지 T까지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채권의 이 가중 평균한 만기, 이제 이 현금 흐름, 이 캐시 플로우에 가중을 시킨, 웨이티드 에버리지 시킨, 웨이티드 시킨 만기가 요 듀레이션, 맥컬레이의 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지금 보면 제로 쿠폰 본드의 경우에는 듀레이션과 그냥 그 제로 쿠폰 본드의 머추리티가 같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제로 쿠폰 본드는 중간에 오는 쿠폰이 없거든. 그냥 끝까지 가야 내가 그때 마지막에 현금 딱 받거든. 회수하거든. 그러니까 제로 쿠폰 본드는 뭐 만약에 만기가 5년인 제로 쿠폰 본드야. 그러면 이 제로 쿠폰 본드는 그냥 볼 거 없이 듀레이션 뭐야? 5년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쿠폰 본드의 경우에는 머추리티, 이제 서류상의 머추리티,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상의 머추리티보다는 이 채권을 투자하는 돈 다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것보다는 짧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폰 본드는 이렇게 머추리티보다 듀레이션 따져보면 좀 작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로 쿠폰 본드에는 이제 머추리티랑 듀레이션이 동일하게 되겠고요. 이해하셨죠? 자, 맥컬레이 듀레이션은 뭐다? 그러니까 굳이 단위를 따지자면 이게 몇 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맥컬레이 듀레이션은. 그러니까 머추리티가 5년인 채권은 이거 듀레이션 따져보면 한 4점 몇 년으로 나오게 될 거고 머추리티가 3년인 채권은 이거 맥컬레이 듀레이션 계산해보면 한 2점 몇 년 뭐 요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머추리티보다 조금 작게 나와요. 듀레이션을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보다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더 이자율 변화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첫 번째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채권의 인터레스트 레이트 센시티비티, 이 이자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요 듀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점처럼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좌변의 경우에 분모가 채권 가격이고 분자가 델타 P예요. 그러니까 결국 채권 가격의 변화율인 거죠. 요 좌변 전체를 보면 분모 분자를 다 해석을 그냥 통째로 하면 그쵸? 만약에 채권 가격이 10이야. 그런데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1만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이게 위에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좌변은 채권 가격의 변화율인 거죠. 좌변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D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듀레이션, 맥컬레이 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도출되는 과정은 우리 그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서 듀레이션이라는 게 뭐고 듀레이션에 요거를 곱한 거에 역수 요 마이너스 붙인 만큼이 채권 가격의 변화율하고 같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뒤에가 요게 조금 보기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줄인 버전이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라지 D의 스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modified duration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요 위에 있는 그냥 듀레이션, 맥컬레이 듀레이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modified dura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를 도입하는 대신에 이제 요 뒤에가 깨끗해졌죠. 이제 그래서 델타 Y니까 델타 Y가 뭐죠? 시장 이자율 변화량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쉬워졌죠. 여기 위에 있는 식보다 밑에 식이. 그래서 요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뭐랑 비례하냐면 modified duration 곱하기 시장 이자율.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채권 가격 변화율도 커지겠죠. 그 관계를 여기 D 스타 modified du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modified duration까지 공부를 했고요. 지금 여기까지 아마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듀레이션과 관련한 것도 여기 뭐 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뭐 이게 애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 룰 1은 제로 쿠폰 본드의 듀레이션은 뭐와 같다? time to maturity. 그냥 만기와 maturity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왜 때문에? 제로 쿠폰 본드는 중간에 쿠폰이 안 와. 그러니까 이거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무리 가중평균 때려봤자 그냥 만기랑 똑같아. 그래서 그게 요 룰 1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쵸? 별거 아니죠. 자, 그리고 룰 2번의 경우에는 이제 요 룰 2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요 뒤에 있는 피겨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강의노트 12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요 경우에 지금 피겨 16.2번이 왜 X축에 maturity가 나와 있고 이제 Y축에 duration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만기가 길어질수록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그냥 제일 진한 검은 선 먼저 보면 제로 쿠폰 본드의 경우에는 만기가 길어지면서 이제 그거에 딱 정확하게 비례해서 이제 듀레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1만큼 딱 그래서 만기 1 증가하면 듀레이션 1 증가하고 만기 2 증가하면 듀레이션 2 증가하고 요거를 딱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룰 1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룰 2는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 쿠폰을 주는 이표체이면서 YTM은 15%인 경우 그리고 여기 지금 네 번째 있는 15% 쿠폰을 주면서 이제 그 당시에 발행할 때 이자율은 15%인 경우 이 두 개 채권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채권의 경우에는 지금 만기가 지금 이 점점점점 만기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요것도 만기가 동일하게 증가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요 X축 선상으로 보면은 만기가 같은 거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차이가 뭐다? 얘는 쿠폰이 3%밖에 안 되는 거고 얘는 쿠폰이 15%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Y축으로 보세요. 지금 Y축으로 보면 3% 쿠폰인 채권의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더 길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것보다 이 점점점이 위에 있잖아요. 그쵸? 이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쿠폰을 조금 주는 채권의 경우, 그러니까 쿠폰이 작을수록 듀레이션이 커지는구나. 당연하죠. 지금 룰 2인데 이게 쿠폰이 우리 아까 이거는 사실 앞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센시티비티에서 봤던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오는 쿠폰이 작을수록 이게 회수가 천천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듀레이션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지금 15% 쿠폰보다 3% 쿠폰이 지금 항상 듀레이션이 지금 Y축 기준으로 높이 있죠. 그래서 쿠폰이 중간중간에 오는 게 적을수록 듀레이션 길어지는구나. 반대로 말하면 이게 쿠폰이 왕창 와. 그러면 듀레이션이 짧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일한 만기끼리 보자면
쿠폰이 높을수록 채권의 듀레이션은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요 룰 2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룰 3번의 경우에는 지금 자 보세요. 동일한 쿠폰 레이트, 쿠폰 레이트가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채권의 듀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뭐에 따라서? 만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채권의 지금 모습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진한 요 색깔도 봐봐요. 지금 보면 지금 쿠폰이 15%인 채권이에요. 근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지금 조금씩 지금 듀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30년 정도 가니까 뭐 거의 한 7점 몇 년으로 수렴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 쿠폰율이 동일하다 했을 때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제 조금씩 듀레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나와 있는 요 진한 채권 15% 쿠폰의 YTM 6짜리 지금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지금 듀레이션이 Y축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쵸?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만기가 5년보다는 10년짜리 의 듀레이션 계산해보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룰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실 이게 피겨 16.2번에 지금 요 점점점으로 나와 있는 얘는 지금 좀 돌연변이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한 15년, 16년 정도까지 만기가 길어지면서 듀레이션이 최고 피크 찍고 오히려 만기가 또 길어지면 그 뒤로는 지금 듀레이션이 지금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예외인 경우예요. 그래서 그것가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라서 룰 3에서도 지금 예외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요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이제 얘든 심지어 요 제로 쿠폰 본드든 만기 길어져? 그러면 더 듀레이션 길어져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 3번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여기 룰 4번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다른 요인들을 컨스탄트,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을 동일하다 해보자. 그러면 쿠폰 본드의 듀레이션은 채권의 yield to maturity가 낮을 때 더 듀레이션이 커진다. 자, 그러면은 그 쿠폰 본드를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쿠폰 본드를 비교를 해볼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15% 쿠폰이면서 YTM이 6짜리인 채권하고 15% 쿠폰이면서 YTM이 15짜리인 채권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요 두 개를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만기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쿠폰도 동일하고 만기도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점점 할 수가 있겠죠. 오로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시에 채권 발행 당시에 시장 이자율이 어땠냐라는 것만 다른 거예요. 얘는 YTM이 6이고 얘는 YTM이 15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발행된 채권이고 얘는 시장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 발행된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니 요 15%짜리보다 지금 YTM이 6%짜리인 게 모든 지점에서 듀레이션이 높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 보면 채권에 발행될 때 yield to maturity가 낮으면 듀레이션이 더 높아요 라고 하는 게 요 룰 4번이 되겠습니다. 룰 4번은 직관적으로는 인투이티브하게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여기 yield to maturity라고 하는 거는 채권 가격 계산할 때 밑에 들어가는 할인해주는 예잖아요. 분모에 들어가는 R. 그러니까 요 R이 커지면 커질수록 빡세게 할인을 하는 거죠. 빡세게 할인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빡세게 할인하니까 채권 가격이 작아지니까 이제 듀레이션이 요 P분의 델타 P니까 얘가 작아지니까 얘가 크게 느껴지는 거인 것도 있고 이제 요 분모의 채권 가격 계산할 때 쓰는 요 분모에 들어가는 이자율 R이 커지면
이게 중간중간에 재투자되는 이자율이 크다는 거니까 이게 점점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것도 빨리 회수가 되는 거니까 듀레이션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룰 4번까지 잘 이해가 됐죠? 이제 그리고 여기 피겨 16.2번에서 이제 앞에 우리가 interest rate sensitivity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세 가지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제로 쿠폰 본드가 기울기가 1인 케이스고 이제 요게 지금 얘든 다 지금 기울기가 1보다 작죠. 그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룰 5번에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perpetuity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perpetuity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현금 흐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경우가 perpetu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권인데 만기가 없어. 아니면 주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 되죠. 내가 팔기 전까지 이거는 만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현금 흐름이 영원히 나오는 거가 perpetu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erpetuity의 경우에는 이런 현금 흐름이 실제적으로는 존재는 하지는 않는 이론상의 현금 흐름인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무한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하면 이게 어떤 현금 흐름이 나한테 쿠폰이 됐다고 하자. 그럼 쿠폰이 영원히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perpetuity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perpetuity,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영원히 오는 경우에는 사실 요거를 현재 가치 계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굳이 공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채권의 가격 계산하는 공식이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스몰 t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얘 날라가죠. 얘 다 날라가. 요거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죠. 그래서 남는 거는 사실 한 번 오는 현금 흐름인 C 나누기 R을 하면 요 perpetuity의 현재 가치는 사실은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perpetuity 현재 가치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오는 현금 흐름 C 나누기 R 요런 방식으로 perpetuity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perpetuity, 그러니까 영원한 현금 흐름을 갖는 애의 경우에는 이제 요런 P,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계산하면 P가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얘의 경우의 듀레이션은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듀레이션을 이 디라이브 해보면 이제 이렇게 룰 5번처럼 1 플러스 y 나누기 y가 이 perpetuity의 경우 듀레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0%, 매년 10%씩,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씩 쿠폰이 나오는, 무한대로 나오는 채권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리고 그 액면을 만약에 100이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의 듀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1 플러스 y니까 1.1 나누기 0.1, 그래서 얘는 지금 듀레이션이 1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액면이 100이고 만약에 10%씩 무한대로 쿠폰이 나오는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다 회수하는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11년이면 다 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게 perpetuity의 듀레이션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8%고 똑같이 액면이 100이야. 그러면 얘 듀레이션 어떻게 계산해? 똑같이 1.08 나누기 0.08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경우에는 13.5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번마다 쿠폰이 8%씩 오고 이게 무한대로 지금 오는 채권이라고 해. 그런 채권이 있다라고 하자, 가상으로. 이제 그런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내가 현금 회수하는데, 원금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려? 듀레이션 계산해보면 13.5년이면, 이거는 아무리 현금 흐름이 무한대로 와도 13.5년이면 나는 이미 다 회수한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렇게 16.1번에서 지금 요렇게 룰 1번부터 5번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은 중간고사를 마친 이후에 또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